이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인터배터리 2024 유럽 행사가 열리는군요. 네,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하고 국내 또 관심 있는 2차 전지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인터배터리 행사 코엑스에서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유럽에서도 이게 열리는, 물론 뭐 같은 건가? 어쨌든 유럽에서 열리는 건 이제 언제부터이고요. 이 행사는 어떤 건지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인터배터리 2024 유럽, 네. 인터배터리 2024는 얼마 전에 우리가 코엑스에서 그러니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거 또 하나 이렇게 네.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개최됐던 행사가 2022년도 이후부터는 해외에서 또다시 한번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유럽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가 국내 기업들이 그렇죠. K배터리를 소개하고 이게 그래서 그렇군요. 한 3년, 한 2년 정도 된 이 행사였는데 이게 한국산 이 K배터리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예. 소재 다양성들, 그다음에 뭐 차세대 기술 이 부분이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도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좀 행사가 더 크게 예. 개최가 될 것이다. 자, 이 이벤트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언제 열리는 거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다음 달 19일부터 20일 독일 미넨에서 좀 네. 개최가 좀 되고 있고요. 2023년도부터 이제 해외에서 좀 개최가 좀 시작됐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참여 기업이 뭐 기관과 정부기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금 민간 기업이 한 54곳이 좀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뭐 처음으로 에코프로가 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네. 뭐 금양 등이 좀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아직 세부 명단들이 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뭐 대주전자재료라든가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부장조 일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참여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코엑스에서 개최됐던 내용들 좀 보면 동일하게 뭐 주력 제품을 좀 전시하고 차세대 신기술을 좀 소개하고 앞으로에 관련된 어떤 전략들을 좀 공개하는 그런 자리가 좀 될 것인데, 가장 큰 시장의 화두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468 배터리 부분.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좀 소개가 됐지만 유럽 시장 안에서에 대한 이 소개, 제품을 소개하고 이게 언제쯤 양산되고 어떤 방식으로 좀 구현돼서 탑재가 되는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충분히 유럽의 어떤 바이어들한테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최근에는 밀도를 좀 높이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 소재라든가 그 이외에 뭐 황화물계, 황인산계, 뭐 여러 가지 어떤 소재의 어떤 다변화성, 그다음에 뭐 양극재의 경우에도 뭐 단결적 양극재가 있죠. 그런 어떤 기술들의 어떤 소개 부분, 이 부분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셀투팩, 그리고 급속 충전 등에 관련된 기술들이 한 번쯤 더 부각이 될 것 같은데, 뭐 특히나 이번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만약에 좀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 한 번쯤 더 부각이 된다면 이슈가 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전고체 관련주들 그 얘기 나오면서 맞습니다. 그죠? 꽤 슈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한 2주 정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 전체적인 섹터 조정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보면 추세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배터리 2024에 관련된 일정 이벤트, 그리고 여기서 관련된 세부적인 기술들을 좀 공개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선침해 전략들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좋은 그 일정들을 미리 알려주셨네요. 네. 자, 2차 전지 그럼 전반으로 보게 되면 이런 행사를 포함해서 뭔가 좀 지금 바닥은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뭔가 좀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트리거는 뭘까요? 네. 사실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뭐 이 전체적인 어떤 섹터 조정, 업황에 관련 우려감들 너무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고 많이 들어서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량들이 1분기 기점, 그다음에 2분기도 개선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고 완성차 업체의 동향들을 좀 봤을 때 지금 전기차의 양산 비중을 줄이고 이 비중을 하이브리드로 대체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단순하게 수치 대치가 아니라 라인을 바꾸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단기에 전기차에 대한 공급량들을 우리가 좀 더 감소될 수 있는 우려감,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뭐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어떤 감원을 좀 하고 있고, 지금 뭐 리비안이라든가 이런 전기차 기업들의 경우에도 사실 뭐 감원, 뭐 포드의 경우도 픽업 트럭에 대한 출시 일정을 좀 더 향후 뭐 1년 내지는 뭐 2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발언들이 사실 아직 굉장히 좀 이게 답답한 흐름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 많이 주가에 좀 선반영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늘도 좀 강하게 좀 빠졌던 원인들은 사실 금투세 영향도 저는 크다고 보고요. 금투세에 관련된 영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매도가 다시 한시적으로 좀 허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이 2차 전지 섹터에 더 가혹하게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서 더 빠지게 뭐가 있는데 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은 사실 개인들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이 관점이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소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삼복의 기점에서는 계획 목표랑 이 부분이 좀 더 선회될 수 있는데, 전 트리거 될 수 있는 부분은 22가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어떤 단서를 좀 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유럽에서 먼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금리 인하의 기조가 그나마 고금리 기조에서 저금리 기조로서의 어떤 이 수급으로 좀 바뀐다면 자동차에 대한 할부 금리의 영향도 낮아질 수 있고 오히려 판매량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뭐 9월에 지금 동결 가능성들이 좀 더 커지고는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 아직 뭐 확단하기는 좀 이른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3회 정도에 대한 금리 인하 시그널에 관련된 뭐 부인 이슈는 좀 없었다는 것. 그런데 이 시점이 7월이 아니라 9월로 지연이 됐는데 뭐 9월에 다시 뭐 인하가 아니라 동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악재적인 부분은 그래도 한번 좀 우리가 체크하지 않은 부분을 먼저 반응하는 것이 좀 과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튬 가격의 경우에도 지금 탄산 리튬이 한 110.5위안까지 좀 상승했다가 최근에 103.3위안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킬로그램당 100위안을 좀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다는 부분은 2분기 소재사들의 영래기 현상들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기조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감소하고 이익 전환 일부 정도 환입으로 좀 작용하면 실적 개선이 조금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사이클에 관련된 분석들이 2025년 기점이다라고 좀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단순하게 2025년도에 좋아질 것이야 이 부분보다는 가동 일정이죠. 해외 합작법인에 대한 설립 일정, 가동 일정들이 2025년도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동이라는 것은 양산차 업계와에 대한 물량 조정을 통해서 오히려 공급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대량 양산 체제를 갖췄다는 것은 그만큼 판가에 대한 어떤 자신감으로 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025년도에 금리 인하 기조 안에서에 대한 수혜가 좀 더 있다면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완화된 어떤 2차 전기차 업황이 그래도 내년에는 좀 더 양호한 시그널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선행지수 주가의 어떤 선반영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 기조부터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어떤 이슈와 안에서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 사실은 작년에 2차 전지 오를 때도 작년에 2023년이었잖아요, 그죠? 네. 23년에 막 공장을 짓고 물건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2025년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작년에 그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기대감들을 좀 땡겨 쓰다 보니까 네.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거고 실제로 공장을 짓고 이제 물건이 나오고 전기차 나오는 거 2025년이다. 네. 그리고 소위 이제 그런 노이즈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내년 그렇게 보면 뭐 올해 하반기부터 그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업체들 이렇게 부문별로 분야별로 관심 가질 기업 골라오셨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오늘 전체적인 상황들 뭐 배터리셀 3사, 뭐 소재사들, 2차 전지 뭐 부가 소재사들의 주가 흐름들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보유자분들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저 역시도 2차 전지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들이 좀 너무 과하게 조금 과도하게 악재로 좀 인식했던 경향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별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현재 구간에서 가장 매력도 있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추려봤는데 네. 먼저 삼성 SDI를 좀 보고 있거든요. 셀사 가운데는 삼성 네네. SDI. 오늘 주가가 지금 4.8% 정도 하락했고 네. 작년 6월 10일 74만 5천 원대 신고가 경신 이후에 올해 1월 26일 저가가 34만 2천 원대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상단에서는 38만 5천 원. 다시 단기 추세선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지난 1월 신저가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시그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39만 원을 좀 이탈했다는 것은 지금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1분기 실적 기조에서 확인을 한 것처럼 유럽향 프리미엄 배터리 P5와 P6에 관련된 수율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공급량들이 지난 3분기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캐즘 현상에도 프리미엄 배터리량에 대한 비중들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삼성 SDI가 그나마 배터리 셀 3사 중에 안정적인 이익개선 기조를 좀 가져갈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터배터리 2024에서 4680 이 원통형 배터리 출시 일정 관련된 전략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기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된다면 전 단기적 상승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한 45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안착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삼성 SDI는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저가매력 또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 그다음에 양극재 업체. 예. 양극재 업체에서는 저는 이제 크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뭐 포스코 퓨처엠인데 네. 지금 모두 다 뭐 배열상에서도 다 이탈을 했고 지난 11월 주가가 저점이었거든요. 23만 1,500원. 오늘 주가가 25만 5천 원. 거의 뭐 신저가 부근까지의 추세 이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양극 소재사에 관련된 이익 기조가 다 훼손됐고 다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 양호한 실적 기조를 이어왔던 배경들이 M86 단결적 양결재 같은 양극재 소재 안에서도 부가가치율이 좀 더 높은 단결적 양극재의 어떤 수율이 보완되면서 이게 2분기에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되고 있다면 이런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차별화 조건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한 25만 5천 원 미만 구간은 분할 매수가 네.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 하나 정도를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오늘 공교롭게도 18만 7,500원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했던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지난 7월 주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까봐 굉장히 좀 답답할 수 있는 구간인데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의 선반영 측면 오른 만큼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게 뭐 10만 원 갈 어떤 구간이냐. 네. 전체적인 또 투자 캐파라든가 지금 진행세일 수 있는 어떤 성장세 이런 것들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낙폭은 좀 지나치게 좀 과도한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추가적인 하락 부분으로 좀 이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매수해도 좋은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같은 악재를 다 받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차별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이 전체적인 계획 일정 수립되고 연내 일정 수립이 명확한 시점 안에서 단기적으로는 수급 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현재 구간부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 뭐 봄 여름에 뜨거웠는데 그죠. 물론 1년이라는 기간이 꽤 긴 기간이지만 야 1년 사이에 주가들이 이렇게 정말 그죠? 네. 그냥 뭐 기대가 크지 않았으면 괜찮을 텐데 그죠? 네. 워낙 기대가 컸었던 걸 반영하면서 많이 밀리고 있지만 기회는 있다고 보셨고 배터리 셀사 가운데 삼성 SDI 양극재 업체주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말씀하셨고 또 볼만한 기업들은요. 2차 전지 우리가 부가 소재라고 하면 그 이외 소재사들 동향들 봤는데 저는 이 종목이 조금 더 매력적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 바로 이제 대주전자재를 갖고 왔는데요. 네. 지난 7월 26일 신고가가 11만 7,500원, 오늘 주가가 16만 4천원, 10만 6,400원. 대주전자는 밑에 예. 많이 올라왔네요. 차트가 네. 지금 우상향 차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우리가 엔캠 사례를 한번 봤죠. 네, 네. 엔캠이 2차 전지가 다 빠지는데 혼자만 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전액 관련돼서 IRA 세액공제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수급 반영에 의해서 좀 과도하게 주가 좀 상승했던 이력들이었는데 대주전자의 전자재료의 경우에는 사실 1분기 실적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됐습니다. 실적 기준을 보면 매출액이 23.5%가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무려 1분기 대비해서 28배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한 것 플러스 음극재 사업이 아직 정상궤도에 다 올라오진 못했지만 굉장히 좀 선방을 했던 흐름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된 2030년까지 연간 캐파 한 8만 톤 캐파를 좀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가장 빠른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요. 그래서 인터배터리 2024에서 가장 상승 탄력도가 좀 더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종목 대주전자재료로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런 장에서 추세를 강하게 좀 유지하고 있다는 종목들은
오히려 그러게요. 단기 일정에서 추가적인 상승 요력도 가능하고요. 지금 과열 지표 안에서도 아직 뭐 50피까지는 올라오진 상황은 좀 아니지만 전 과열 양상으로 좀 진입 초기에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주전자 제로의 경우에는 뭐 조정을 좀 소폭 주는 구간에는 모아간 전략을 좀 유효하고 일정 모멘텀까지 좀 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마지막 종목인데요. 네네. SKC는 우리가 이 종목을 2차 전지로 봐야 될지 반도체 소재 종목으로 봐야 될지 굉장히 좀 헷갈리는 동방 얘기 나오면 또 SKC 나오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상승 동력을 보면 네. 유리기판으로도 갖고 아, 오늘 맞아요. 5월 29일 15만 3천 원 오늘 50주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지금 일부 상승폭을 좀 반납했지만 이 회사의 경우에는 꼭 먹고 알 먹고다. 양수겸장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직 동박에 관련된 가치 그다음에 이 부분에 관련된 사업 역량들은 반영된 측면이 없고 지금은 유리기판에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에 어떤 상승 여력을 좀 작용했지만 저는 이 동박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SKC 이 부분이 하반기부터 SK 넥실레스의 램프업 기대 그러니까 전체 가동률을 90%까지 더 끌어올리게 된다면 동박 시장에 대한 매출 회복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감안해 보면 한 18만 원까지는 저는 여력은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C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차 전지 관련해서 인터배터리 2024 유럽, 네 그리고 또 이 트리거 관심 기업까지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하죠. 투자자 답답한데 네네. 뭔가 좀 가능성과 돌파 구도를 잘 정리를 해주셔서 보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좀 위안과 인사이트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